두산 로보틱스 봐드릴게요. 665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지금 46,000원에 사셨는데 오늘 46,000원이에요. 오늘 사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게 상장했을 때 67,6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찍고서 한번 올라오는 11월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다시 좀 상승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또 잠깐 반짝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준영 운용력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는요?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엇갈렸네요. 자, 그러면 운용력께서는 왜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가장 클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좀 해당이 좀 될 건데, 현재 예사에 2025년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2,500억 정도 아마 매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2,500억인데 현재 예사가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대거든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서 두산그룹의 두산 수소연료 관련 회사인 그 두산 푸얼셀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두산 푸얼셀도 몇 년 전에 상장돼가지고 5만 원, 6만 원 같은 주식이 지금 형편없이 2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니, 실적이 안 따라주면 주가 못 갑니다. 결국엔. 그리고 로봇 산업 자체가 분명히 이제 성장을 좀 할 건데, 삼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 좀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로봇 산업 자체가 어제 오늘 성장성이 부각된 거 아니고 이미 2016년도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의미 있는 매출액이라든가 회사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 쪽에 매출 나오는 회사들은. 그렇게 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쉽지 않다는 거죠. 성장성 자체가 어제 오늘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때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 자체가 레인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시장이 좋을 때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공모가격이 아마 26,000원이었나요? 원래 이제 21,000원이다 공모가격 상향 조정해서 26,000원 가까이 전개가 되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67,000원대까지 갔는데, 자, 예산은 이제 상장된 지 지금 딱 1개월이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월 5일 날인가 상장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상장되게 되면 이제 수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 때문에 상장될 때 67,600원까지 갔으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보호이수 물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1개월은 지났지 않습니까?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1개월 보호이수 물량이 해당된 11월 6일 날 기타 금융에서 46만 주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또 2개월, 3개월 때 보니까 약 33만 주, 11만 주 해가지고 약 45, 6만 주가 또 나오더라고요. 2개월, 3개월. 네. 많지는 않아요. 이제 90만 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2개월, 3개월 최소한. 그 물량이 나온다는 염두에 두시고, 예사가 현재 발행 주식 수가 6,48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보니까 1,600만 주예요. 약 25% 가까이 되더라고요. 유통 물량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일단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걸 보고 주가 사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예사 2027년도에 자본 총계가 2,7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주식 못 사거든요. 2,700억인데, 즉 예사 가치는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가 2,700억짜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2025년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11배 정도 프리미엄을 지금 1,100%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을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1,100%. 1,100%, 11배. 이걸 이제 모르신 분들은 이제 사게 되는데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였다는 겁니다. 성장 기대치가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쪽이고, 앞서 이 실적이 맞는다 그러면 2025년도에 보시게 되면 2,178억 원의 영업이익 315억 원에 287억 정도 당기 수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적자고 내년도 적자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 크지는 않다. 너무 시장이 좋을 때, 로봇 산업이 좋을 때 프리미엄을 받고 상당히 공모가격이 부풀린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36,000원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32,000원대 저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은 매도 기회지만은 등락 과정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42,000원과 52,000원 정도 사이에 42,000원대 아래권에서 매수, 52,000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 그 상태고, 만약에 42,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매도 목표 주가는 52,000원, 손절 가격은 4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반면에 김민주 전문가께서는 보유인데 이제 여기 뭐 우선 보유인 건지 아니면 계속 쭉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되시죠. 안 되고.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들을 때 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니까 그 기준이죠.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런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건데 저는 로봇 시장이 성장주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준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뭐 두산필스 이런 것도 이제 수소의 성장주였거든요. 거기는 이제 저온 인상형 타입의 그 기술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에 수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 개죠. 성장주는 일단 규모의 성장과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 타격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이제 트렌드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저는 늘 칭을 하는데 네. 2015년 전까지 2016년 정도까지 저는 그때까지 날아다녔었습니다. 그때는 가치주가 득세할 때였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럼. 지금 그 넘어가면서 한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고생했어요. 성장주가 이제 득세하는 시장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좀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상하이 봉쇄령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 근데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건, 규모의 성장을 해갈 것. 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모멘텀 구간에서는 비이성적 시세가 나는 것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광기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이성적이니까. 근데 시장이 재평가 들어갔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순이익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기업이. 그러면 지금 보죠.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하고 있는 게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MS가 글로벌 4위 정도 기록할 거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술력 갖고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그럼 글로벌 1위 기업도 아니고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의 개화기 쪽이고 네. 시장이 굉장히 뭐 완숙기로 들어간다거나 재평가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이미 주가가 이 상장되기 전에 레인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반영되면서 특히 SPG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다 고공행진을 했죠. 그랬군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서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빠졌고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니까 다른 종목도 더불어서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멘텀의 길이가 우리 시청자분이나 저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요. 단지 저는 이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AI, 로봇, 보안, 메타버스 이렇게 네 가지를 드렸고 네. 주도주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로봇 시장이 기술적인 관점 말고는 별로 볼 게 없다는 거죠. 현재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모멘텀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네. 그래서 들끓는 예전 같은 화라산 같은 모습은 아닐 거다. 전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무리 찾아봐도 대차장고가 그렇게 높은 수준인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표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5일선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만 반등 목표가 51,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평선 5일선 아래 4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65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 듣고 나니까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자, 박준현 운유역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대 수익과 관련해서는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점, 목표가 52,000원에서 손절가 42,000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이지만 단기 전략에서 접근해보자. 목표가 51,000원 비슷하고요. 손절가도 4만 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